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연금포럼 고재량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22년 7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벌써 9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이미 2005년도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 전문가 칸다 외국어대학교 교수 류재강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거의 가장 고령화율, 고령화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죠? 네, 일단 이제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우리보다 한 2.4배 정도 많은데 고령자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3,600만 명을 넘었었어요. 이 3,600만 명이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다 합쳐도 이 인구가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거죠. 정말 많은 거고, 예를 들면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 중에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 할지라도 3,600만 명이 65세 이상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의 고령자 수가 많다는 거고, 이제 비율로는 전체 인구 중에 29.1%예요. 정말 많은데, 제가 이거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요, 일본을 보면서 80세 이상이 되면 좀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제 여러 생활이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80세 이상이 서울 인구보다 많아요. 1,200만 명을 넘었었어요.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60대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이고, 하지만 또 80대, 90대 분들은 또 거동도 불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분들을 구분해서 정책적 대응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서는 65세부터 74세를 전기 고령자, 그리고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후기 고령자, 후기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신문 칼럼에도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도 나 이제 후기 들어가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 있죠. 이런 건강보험 제도도 75세가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 전까지는 자녀 밑에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기도 한데, 아예 75세가 되면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라고 해서 공적보험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령자들이 정말 많고 후기 고령자도 정말 많은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9.1%라고 네. 했는데, 그럼 사실상 노인분이 전체 인구 중 10명 중 3명은 거의 노인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좀 체감이 안 되는데, 네. 좀 실생활 사례나 이런 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면 오사카의 번화가라든지, 그다음에 동경에 가면 신주쿠라든지 시부야를 가면 우리 강남이나 홍대 입구처럼 젊은 사람 넘쳐나니까 고령자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고령화된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그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동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동경에서도 조금 이제 끝자락 부분에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봐도 당장 슈퍼에 가잖아요.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는 40, 50대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계산대에 서 계시잖아요. 여기는 60, 70대가 서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이제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 가면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70대 전후예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관리하시고 또 예약도 받으시고 다 그러시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면 거기에 한 70대 할머니라고 좀 그렇지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비닐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큰 소리로 말 안 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실생활에서도 고령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제 아파트의 게시판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노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독거노인들에게 방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신청하세요라는 안내가 붙어 있고요. 이제 고령사회다 보니까 이런 게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좀 재미난 얘기 또 하나 드리면.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7월 달에 이제 근처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갔어요. 갔더니 되게 커요. 되게 큰데 거기 입구에 이제 상설 전시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책들을 막 해놓은 거. 했는데 오늘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온 거 좀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보시면 그 사진에 증여 상속과 관련된 책들을 잔뜩 모아놓고 특설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령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증여 상속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런 책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런 책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입구 쪽에 베스트셀러 네, 그런 식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많이 찾는 책들을 네네. 모아놓은 거고 그 책 제목이 제가 책 3개는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찍어서 놨는데 첫 번째 책은 상속 일본어로 적혀 있지만 상속 증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이런 제목이고요. 가운데 있는 책은 뭐냐면 혼자 남은 어머니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이런 제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증여 관련된 것들 이것저것 다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사망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관련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북 관련된 책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은 뭐냐면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행복 상속 대책이라는 책이에요. 이름 자체가. 즉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이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만큼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많이 찾는다는 거죠. 진짜 확실히 이런 사진들을 보니까 좀 많이 와닿긴 하네요. 이게. 네네. 제가 좀 웃긴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네. 기대됩니다. 네. 너무 기대는 안 해도 되는데, 일본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85세 이렇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도 요양원도 그렇고 이제 기저귀를 차십니다. 그런데 애들은 키워가지고 저도 애를 둘이나 키워봤지만 키워서 늦어도 3살? 4살이면 다 기저귀 떼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의 수요는 거기다 저출산 되다 보니까 기저귀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85세 어르신은 기저귀를 차면 95세, 100세까지 차는 거예요. 사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차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저귀를 계속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가 애는 3년이지만 어르신은 10년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0세 이상이 12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귀의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인 기저귀라고 하는데 이 성인 기저귀가 판매량이 애들용보다도 뛰어넘은 지는 벌써 한참 됐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요실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실금은 보통 여성분들이 그 출산을 하고 나면 요실금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50 넘어가지고 줄넘기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실금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내 의지랑 관계없이 소변이 조금씩 나오거나 이런 건데 실은 일본에 이제 기저귀 만드는 회사가 이제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노화가 진행이 돼서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잔뇨감이 있는데 조금 오줌이 나오더라. 그래서 팬티에서 냄새가 나서 아내한테 혼난 적이 몇 번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소변을 참지 못하고 찔끔찔끔 나오는 경험을 30% 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결국 네네. 다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남성들을 위한 꼭 여성용 생리대 같은 그런 모양의 요실금용 패드가 남성용 패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여러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오줌의 양별로 몇 cc 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다 다른 거고요. 요게 우리나라 치면은 그냥 일반 슈퍼 같은 데서 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미리 좀 사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게도 급하게 오느냐고 한국에 들어오냐고 못 사왔는데 또 하나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요걸 그 패드를 이렇게 펼치면 역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팬티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팬티에 붙여가지고 이걸 착용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이제 60대 이런 분들이 왜냐면 이제 맥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 마시고 이러면 이뇨작용이 좀 커져서 세져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지나도 금방 소변을 보고 싶고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났는데 참지 못하고 이렇게 찔끔 나오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저도 자료 같은 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패드를 촬영하고 왜냐면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동창회도 있고 이제 많은 모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럼 가서 이제 맥주를 막 마시는 거예요.
막 맥주를 마시고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거예요. 찔끔찔끔 나오는 거야.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빠지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패드를 착용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TV 광고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맥주 마시고 건배했는데 팬티가 막 젖어 있고 이런 게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제품들을 잘 이용해서 좀 더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집에만 치과하고 안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노후에는 건강관리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이 들면 이런 게 발생하면 나도 사서 써야지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뭐랄까 오픈마인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생소하면서도 또 신박하면서도 진짜 그 노인 인구가 진짜 30%까지 가까이 오니까 진짜 있을 법하네요. 네, 연구원님이 좀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마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생각하시면 아마 더 이렇게 이것저것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살짝 요즘은 조금씩 체감되는 게 분명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같은 데 보면 노약자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타다 보면 요새는 노약자석이 좀 생각보다 많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일본의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이게 앞서 나가는 거죠, 지금? 네네네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고령화를 이제 국가와 국가를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65세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니까 7%가 넘어가면은 화자, 진행이 되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2배인 14%를 넘어서면 고령 사회, 화자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20%를 넘어가게 되면 초자를 붙여서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본은, 표를 한번 보시면, 일본은 1970년에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고, 94년에 고령사회에 들어갔고요.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시면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앞으로 3년 뒤에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고령자 1000만 명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초고령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정도 격차가 보인다. 그래서 일본 사회를 보실 때 일본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금방 나타난다 이렇진 않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일본에서 고령사회가 이제 20년 앞서다 보니까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보편적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계속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근데 이게 차이가 원래는 30년 차이 났는데 점점 24년으로 갔다가 지금 20년으로 점점 차이가 줄어드는데 이게 일본이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빠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핵심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고령자의 비중이라는 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고령자의 비중은 그렇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령화라는 게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나서 인구 구조가 삼각형이 됐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 고령자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격차가 30년이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게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덜 낳고 고령자는 또 많아지고 더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죠. 뭐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빨리빨리라는 게 있긴 한데 그래서 IT 기업이 되게 강하고 좋긴 한데 굳이 고령화까지 빨리빨리 될 필요 없는데 아쉽지만 굉장히 전 세계 제일 빠른 고령화를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습니다.